트럼프가 반란 수계이고 의사당 사태는 미수에 그친 쿠데타였다. 민주당의 요란한 공산당식 인민재판이 어젯밤 미국 안방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결론 내 시청자들의 뇌리에 대통령은 반란 수계자, 죄인이라는 레토릭을 강제로 주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나와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표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이 같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청문회, 바꿔 말하면 좌파에 의한 좌파만을 위한 청문회가 좌파 언론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열린 거고요. 당연히 우파 언론과 미디어들은 침묵 시위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어서일까요? 언급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슈이시다 오늘 순서에서는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가면 서운한 이 청문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쪽 마음대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로 규정한 1월 6일,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무슨 폭력적 시위대가 대단한 반란을 준비한다? 전혀 아니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들도 넘쳐났던 평화로운 대통령 지지 시위였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지겨우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당시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희대의 역적 펜스가 자신에게 부과된 부통령이자 상원의장 자격으로 땡땡 선거 의혹이 가득한 채 결과가 성급하게 나와버린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인단 인준을 거부했으면 공화당, 아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모두 예상했던 바대로 하원의회에서 투표로 대통령 간접선거가 이뤄졌을 터였습니다. 그러면 당일 대통령이 재선되고 그날 워싱턴 모니먼트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지지자들은 축제의 한마당을 벌일 예정이었는데요. 펜스의 반역 혹은 팁스의 잘 짜여진 각본으로 이런 우파들의 희망은 무너져 버렸죠. 시위대는 흥분하고 의사당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섰던 일부 과격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로 돌격하고 이에 선동된 평화롭던 시위대도 흥분에 밀고 들어간 사태, 그게 그날의 전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벌어진 펜스의 반역으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스값이 6불, 7불, 10불 향해 가고 있고 인플레, 이건 조금 후에 다룰 텐데 사상 최악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역사상 최악의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정도입니다. 멀쩡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급냉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 야기했고 코땡 사태에 책임져야 했을 중국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락한 미국의 지위와 세계 혼란 속에서 잔뜩 웅크린 채로 또 다른 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바이든 좌파의 책임이며 그날 펜스가 야기한 역사적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면 1월 6일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다는 좌파들의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미국 역사의 변곡점이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좌파들은 그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미국 정치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선두를 선 게 낸시 펠로시와 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고 공화당 소속 리즈 체인입니다. 과거 부통령이었던 딕 체이니의 딸로 팁스의 수장 딸답게 아주 제대로 자신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는 리즈 체이니는 이미 공화당에서는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낸시 펠로시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특위는 어제 저녁 열린 첫 공개 청문회를 통해 그들이 11개월간 진행했다는 각종 결과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소환해 실시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날 2시간 황금 시간 동안 팍스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공중파와 좌파 뉴스 채널들을 통해 생중계된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만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사위 위원장인 흑인 베니 톰슨 민주당 의원은 개회 연설에서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 흑인을 교살하던 린칭을 언급한 뒤 1월 6일 폭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폭동은 미수에 그친 쿠데타의 정점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것이 세계 최강 미국에서 총도 들지 못하고 화염병이나 죽창 하나도 들지 못하던 시위대들이 무슨 수로 한 나라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 어떤 때 써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무슨 연방의원이고 조사위 위원장입니까? 그냥 떠벌리면 아 그렇구나 하는 문외아들 들으라고 하는 저런 소리. 좌파 언론들은 오늘 헤드라인을 다 저걸로 뽑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조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즈 체이니도 역시 거들었는데요. President Trump summoned the mob, assembled the mob, and lit the flame of this attack. Committee Vice Chair Republican Representative Liz Cheney
referencing then-President Trump's alleged 7-point plan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이처럼 체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도를 소환해 결집시키고 이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위대를 모았습니까? 그들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했는데 불을 붙인 건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배신 행위이고 미국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 나라 망하게 생긴 꼴 본 국민들의 울분이 폭발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울분입니다. 체니는 또 대통령이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는 참모들의 간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당 방어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건 민주당들의 억지 조사일 뿐입니다. 시위대 해산 요구를 왜 대통령에게 합니까? 이런 말장난으로 어리숙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진정한 말장난입니다. 그러면서 체인이는 표독스러운 발언도 했는데요.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트럼프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불명예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이니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당시 시위대들이 의회에 들어가 의사당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들이 생중계로 공개됐는데요. 이게 바로 브레인워시, 세뇌 공작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날 시위대들은 악마, 대통령은 그 배후라는 생각을 세뇌시키기 위한 겁니다. 나치 괴벨스식 선동 공작은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으로 통하던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땡땡 선거 주장이 근거가 없고 국가에 매우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한 비공개 증언,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가 바 장관과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증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몇 시간에 달하는 증언 내용 중 지네들 맘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짜집기 한 편집이고요. 이반카가 바 전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나는 바 장관을 신용한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사기치는 건 조사위원회 것들이죠. 조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에도 공개청문회를 여는 등 이달에만 8번의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문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주 대놓고 민주당 선거용으로 기획한 겁니다. 만약 반대로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 발목을 잡았으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대놓고 95% 언론이 민주당 만세, 좌파 만세인 미국. 어쨌든 좌파 언론조차 얼굴이 따가웠는지 이번 청문회가 중간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라는 민주당의 의도로 기획됐다고 시인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 같은 공산당 인민재판식 청문회에 넘어갈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부터 나온 청문회 소식, 좌파 언론들은 나팔을 불었지만 미국민들은 예전만큼 큰 관심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또 다른 뉴스 때문에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 한풀 꺾였다는 희망적 경제 뉴스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좌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돌았는데요. 물가가 지난 5월 또다시 40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플레가 가장 지독했던 전달, 전전달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라 충격입니다.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월에 8.3%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5월 CPI 상승률 전망치는 8.3%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1% 급등해 지난 4월 상승폭 0.3%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 0.7%도 상회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당연히 주식도 폭락세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생필품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대로 올라 수십 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민들이 물가 너무 올랐다, 너무 오른다 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5월부터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코땡 사태 끝나고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 발생한 거다. 이런 소리만 해놓고 바이든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다들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이 1년 사이 11.9% 급등해 1979년 4월 이후 4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전기료도 12%나 올랐습니다. 전체 CPI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5.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전년 동월보다 34.6% 치솟아 2005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이 중 휘발유는 같은 기간 48.7% 폭등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들어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며 더 오르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붙은 전쟁, 이기고 지는 나라도 없는데 미국만이 패전국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슈 이슈다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